뚝배기. 쇼와 30년 일본 오카야마현의 귀수촌이라는 마을에 킨다이치 코우스케가 요양차 방문하게 됩니다. 거북이 온천이란 여관에 머물게 된 킨다이치는 이제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그냥 요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여자 아이들이 이제 공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에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공놀이 노래라는 게 말 그대로 공을 가지고 놀면서 운율에 맞춰 부르는, 어째 보면 전래동요 뭐 이런 느낌인데, 그냥 공놀이 노래라고 찾아보면은 대부분 킨다이치 소설 관련 영상만 나오는데, 일본 엔카라든지 뭐 대중가요 중에도 무슨 공놀이 노래라는 곡들이 찾아보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리랑 같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공놀이 노래도 지방마다 서로 차이가 조금씩 있다. 뭐 그런 느낌이고, 킨다이치는 우연히 온천에서 드래곤볼 개왕신 닮은 귀수촌의 촌장인 호안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마을 아이들이 막 이렇게 부르던 노래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혹시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촌장 호안이 나도 그 노래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써둔 게 있는데 다음에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킨다이치가 오늘 당장이라도 이제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촌장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아내가 8명이 있었어. 근데 최근에 8번째 아내가 병으로 죽었는데, 오래전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5번째 부인 오린이 다시 함께 하고 싶다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왔고 오늘 이제 방문을 한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킨다이치가 오케이, 그럼 오늘 두 분이서 묵은 이야기 하시면서 시간 보내시고 저는 내일이나 방문하겠습니다 하고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후 킨다이치는 마을 어귀에 앉아가지고 이게 바로 요양이구만 하면서 마을 정치를 즐기고 있는데, 짐을 바리바리 싸서 둘러맨 허리가 굽은 어느 노파가 지팡이를 짚으며 이제 마을로 들어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킨다이치는 저분이 아까 촌장 호안이 말한 5번째 부인 오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어가지고 킨다이치가 이제 어제 말한 촌장의 집에 방문하려고 이제 여관을 나서게 되는데, 그것을 본 여관 주인인 리카가 손님 혹시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킨다이치가 촌장님께 무언가 여쭐 게 있어서 가보려 하는데, 어제 촌장님 집에 옛부인인 오린 씨가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혹시 지금 가는 게 실례가 아닐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관 주인 리카가 이상하다. 오린 씨는 작년에 돌아가셨을 텐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킨다이치는 이상한걸 하면서 다급히 자전거를 몰고 촌장 호안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몇 번이고 밖에서 촌장님 하면서 불러봐도 대답이 없어서 그 안에 들어가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방 가운데는 두 사람이 식사를 한 듯한 흔적이 있고 사방으로 피가 튄 모습을 보여줘요. 이후 이제 조사를 해보니 자신이 오린이라고 하며 촌장 집을 방문하겠다고 쓴 편지는 가짜라는 게 밝혀지고, 식탁 위에 있는 음식물에는 흔히 촌장 죽이기라고 부르는 독초 성분이 발견이 됩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누군가 자신이 오린이라면서 속여서 촌장의 집에 방문하게 된 거고, 이후 음식에 독을 타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촌장의 시신은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들은 이제 마을 청년들을 동원해서 촌장의 거처 주변 늪지대를 수색하는데, 이곳은 옛부터 늪이 워낙에 깊어서 한 번 빠지면 찾지 못한다 하여서 사람 잡아먹는 늪 이렇게 불리우고 있다고 하거든요. 정황을 보면은 독사를 당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 근데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막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찰들도 예전에도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사건이 발생했네라는 묘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게 신경 쓰인 킨다이치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킨다이치가 묵고 있는 거북이 온천에 지금 현재 주인인 리카 그 남편이 23년 전 이 촌장의 집에서 살해를 당했다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당시 이 귀수촌에는 크게 4가지 가문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 술잔집, 저울집, 자물쇠집, 거북이 온천집 이렇게 불리었고 그 중에 세력이 큰 가문은 이제 술잔집과 저울집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던 쇼와 7년 저울집에서 산을 개간해서 이제 포도 재배를 시작했고 그것이 대박이 나면서 큰 부를 얻게 돼요. 당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술잔집 같은 경우는 이대로라면 마을의 영향력을 저울집에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고 두려워했고 우리들도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는걸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마을에 한 명이 등장하는 게 본인을 나는 온다 이쿠조라고 밝힌 이 남성은 크리스마스 장식 보면은 이렇게 둘러 있는 거 뭔지 아시죠? 몰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이걸 들여놓으면 농번기가 아닐 시 부업으로 쏠쏠할 테니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리하여 술잔집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사람들이 괜찮겠다 싶어 거금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본 어느 한 사람은 그 온다 이쿠조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거북 온천집의 겐지로라는 남성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고베 오사카로 나가서 도시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내인 리카를 만나서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골 사람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세상 물정에는 밝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보기에는 저 온다 이쿠조라는 남자가 하는 짓이 아무리 봐도 이제 사기꾼 같아 보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촌장이 죽었다고 의심되는 이 거처도 당시에는 거북 온천 집안의 소유였다고 나오는데 그 외지에서 온다라는 남성이 이제 그곳에서 묵고 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겐지로가 저 남자, 저 온다 이쿠조, 저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하면서 내가 좀 추궁을 해봐야 되겠는걸 하면서 그 남자를 찾아갔는데 아내 리카가 내 남편이 온다 이쿠조 만나러 갔는데 돌아오지 않네 싶어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이후 이제 죽어서 발견이 된 거죠. 시신을 부검해 보니까 겐지로는 장작 패는 칼로 후두부를 맞아 즉사했고 이후 이제 쓰러지면서 방 중앙에 있는 화로에 얼굴이 처박혀 있는 기이한 모습이었다고 나오는데 그 온다 이쿠조가 죽이고 나서는 마을 사람들한테 모아둔 거금을 들고 만주로 떠나면서 행적은 묘연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은 시신의 얼굴이 화로에 박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상태인지 보여드릴 텐데 살짝 혐오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모습이고요. 얼굴이 타버려서 식별이 힘든 모습인데 자, 이 부분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죽은 게 겐지로가 아닌 거 아니야? 온다가 죽은 거 아니야? 라는 의심 해보세요. 근데 이런 거를 경찰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당시 사건이 23년 전이었고 딱히 겐지로랑 온다가 바꿀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촌장도 이 사람이 맞다 했었던 증언도 있었기에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건데 이번에 이제 촌장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경찰들과 마을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촌장 호안에 시신 찾기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을 청년들이 막 이렇게 작땡이 같은 걸로 늪지대 막 꼽아가면서 일을 하긴 하는데 그냥 힘들어하게 막 집중을 안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이 마을에 자물쇠 집안에 하루에와 치에코라는 모녀가 있었는데 딸인 치에코가 도시에서 오조라 유카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명 연예인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금이환영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청년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냥 웅성웅성한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오조라 유칼이라는 여성도 이제 마을에 오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 마을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우선 이 마을에는 크게 4가지 가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큰 거는 2개야. 2개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되는 거고, 술잔집에는 이오코라고 하는 큰 어르신이 계시고, 그 밑으로는 아츠코라는 여성이 있는데 남편은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딸이 있는데 야스코라고 상당한 미인의 23세 여성이라고 나와요. 다음은 저울집인데 가헤이라는 남성이 최고 어르신으로 나오는데 나이는 60세 전후라고 표현되고요. 2명의 아들들이 있고 후미코라는 딸이 있는데 이 또한 상당한 미인의 23세 여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헤이에게는 사키에라는 여동생이 있다라고 나와요. 자, 다음 자물쇠 집은 아까 말한 하루에 치에코 모녀가 있는 집안인데 오조라 유카리 또한 상당한 미인이죠. 그러니까 연예인인 거죠. 그리고 나이는 23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북이 온천 집안인데 리카라는 여성이 주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 겐지로는 과거 사건으로 죽었고, 그 밑으로 이제 가나오와 사토코라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가나오는 저울 집안의 후미코와는 연인 관계 이렇게 나오지만 두 사람이 확실히 이어진 건 아니고, 술잔집의 야스코 또한 내심 가나오를 좋아했기 때문에 양쪽 집안에서 혼담이 막 오고 가는 상황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토코라는 딸은 잠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모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 두건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이것을 이제 걷어내면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작중 표현으로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얼굴과 몸에 붉은 반점이 있어서 가리고 다닌다라고 나오고, 심장도 좀 약하고 항상 밖에 안 나돌고 집에 있는 창고에서 머물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이는 23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뭔가 특이점이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바로 등장하는 딸 자식들이 모두 23세라는 건데, 이 뭐 당시 출생 신고를 뭐 한꺼번에 막 마을에서 모아서 한 게 아니라면 모두 같은 해에 태어났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술잔집의 유라 야스코부터 설명을 하자면, 어머니가 이제 아츠코인데 남편이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온다 이쿠조, 아까 말한 그 사기꾼이 아버지였어요. 근데 야스코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이제 남편 우타로가 이제 살아 있었던 터라 그다지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마을에 알만한 사람들은 사실 야스코는 우타로의 자식이 아니라 사기꾼 온다 이쿠조의 자식이란 걸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저울집의 후미코는 당주 가헤이의 딸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가헤이의 여동생인 사키에의 딸이었어요. 여동생 사키에가 사기꾼 온다와 눈이 맞아가지고는 후미코가 태어났는데, 이후 온다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후미코를 오빠 밑에 자식으로 호적에 올린 거였죠. 다음으로는 자물쇠 집인데, 이 집 모녀들이 좀 불쌍한 게 하루에는 그냥 온다 이쿠조와 사귀던 사이였어. 그러니까 공식 커플이었던 거야. 치에코가 그 사이에서 태어났던 거고, 이후 온다 이쿠조가 이제 마을 사람들 돈을 모두 사기치고 거북 온천 집안 겐지로도 죽이고 하면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괜찮아? 힘들지? 우리 잘해보자 이랬겠어요? 아니면은 으이 살인자의 새끼 더러운 년 이랬겠어? 막 욕하면서 돌 던지고 괴롭히고 이랬던 거야. 이 귀수촌 사람들이. 이게 마을 이름이 귀수촌이 아닌가 봐. 나뭇잎 마을인가 봐. 이곳 주민들이 참 졸렬합니다. 이 야스코도 그렇고 후미코도 그렇고 사실은 마을 사람들은 이게 온다의 자식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문은 세력이 큰 집안이다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만만한 자물쇠 집안은 막 찾아가가지고 네가 사람이냐? 뭐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 마냥 집단
뒷담몰이하고 괴롭히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두 모녀가 결국은 고향을 떠났던 거고 이후 이제 성공해서 돌아온 거죠. 근데 또 보세요. 그때는 돌 던지면서 꺼져 하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 유명해지니까 야 우리 고장의 자랑 하면서 떠받들고 막 플래카드 내걸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과연 이 모녀들이 왜 돌아왔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여튼 지금은 고향의 자랑이 된 오조라 유칼이라는 스타도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고향으로 오면서 마을에서는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거북온천의 사토코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어서 외출을 삼가는 편인데 그럼에도 이날은 특별하게 여겨서 축제에 찾아오게 돼요. 그러다가 이 사토코가 어느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술잔 집안의 야스코가 어느 노파의 손에 이끌려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마을 계곡에서 어제 사토코가 보았다는 야스코가 죽어서 발견이 됩니다. 헌데 그 행색이 특이했던 것이 뇌에서 떨어지는 물이 입에 물린 깔때기로 흐르게 되어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보시고 계시죠? 요코미조 세이시 작가님 소설을 보면은 작품 저변에 깔린 에로고로 넌센스적 요소가 좀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게 표현된 게 아닌가 싶고 곧이어 다음 날 이번에는 저울집의 후미코도 죽어서 발견이 됩니다. 이 또한 시신의 모습이 좀 특이한 게 대저울과 함께 금화와 음화처럼 보이는 것들로 치장된 듯 꾸며져 있는 기이한 모습이었는데 마을에서는 이제 연달아 막 장례식이 벌어지게 된 거죠. 킨다이치는 야스코와 후미코가 왜 저런 모습으로 죽을까 하면서 고민했는데 이전에 언뜻 들었던 그 공놀이 노래 가사를 떠올려 보게 돼요. 노래의 가사 일부가 어떠했냐면 참새가 세 마리 앉아 말하는 걸 들어보니 촌장이 너무 수다장이라서 촌장 죽이기로 잠을 재웠다라는 거였거든요. 킨다이치는 이게 사라진 촌장 호안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하면서 혹시 마을의 최고 어르신인 이제 술잔 집안의 이오코 어르신이라면 알고 있지 않을까 하면서 찾아가게 됩니다. 킨다이치는 이오코 어르신에게 혹시 이 마을에 공놀이 노래를 아시냐라고 물어보게 되고 어르신은 예전에 마을 촌장도 와서 물어봤었는데 희한하게 너도 물어보는구나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공놀이 노래를 직접 불러서 들려주게 됩니다. うちの裏の洗剤にスズメが3匹止まって그 내용은 앞부분은 킨다이치가 알던 바와 같이 수다장이 촌장이 촌장 죽이기로 인해서 잠들었다는 내용이고 이후 촌장이 잠든 이유가 무엇인지 노래 가사로 알 수 있는데 주군의 명으로 촌장이 좋은 여자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처녀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깔때기로 술을 마셔 퇴짜를 맞았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처녀는 밤낮으로 금화 음화를 저울에 매달아 잠잘 틈이 없어서 퇴짜를 맞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노래가 끝나자 킨다이치는 이제까지 죽은 시신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이 살인 방식은 분명 이 공놀이 노래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선 이후 노래가 더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는데 이오코 어르신은 자기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킨다이치는 돌아온 후 생각해 보는데 참새가 3마리 이야기했다면 분명 또 한 명의 처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남아있을 거라고 확신하고는 경찰에게 잠시 고베에 다녀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는 마을을 떠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범인이 기다려줄 리가 없죠? 킨다이치가 마을에 있다 해도 일어날 살인이 안 일어나고 그러진 않겠지만 또 한 번의 살인이 벌어지는데 거북온천 집안의 막내딸 사토코가 자물쇠 뭉치로 뒤통수를 가격당해 죽어있는 게 발견되고 그 옆에는 맞지 않는 열쇠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찰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뒤늦게 마을 사람들 협조를 얻으면서 인근 야산을 수색하게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물쇠 집안 모녀 하루에와 치에코는 우리는 이제 장례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겠다.
이래요. 당연히 이제 마을 사람들은 야 너희들이 범인으로 찍혀버릴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 하면서 막 반협박조로 으름장을 놓고 또 한 번 이 졸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언제는 마을에서 꺼져 하면서 내쫓더니 이제는 간다고 하니까 못 가게 막는 귀수촌 사람들이 되는 거고, 마을 이름 자체가 귀신귀의 머리수를 쓰는 마을이라는 게 좀 정상은 아니죠. 근데 이유는 있긴 있어요. 과거에 뭐 무슨 마법사가 죽고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렇게 어수선한 와중에 고베로 떠났던 긴다이치가 돌아오는데 세 가지 정보가 추가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은 겐지로와 사라진 온다이 쿠조가 사실은 바뀐 게 아닌지, 그게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잖아요. 얼굴에 불이 탔다는 기믹이 나왔다는 부분에서 찝찝한 요소가 남아있잖아. 그래서 치에코의 어머니인 하루에에게 혹시 온다이 쿠조의 특징이 기억나는 게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루에가 이상하게도 가운데 발가락이 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23년 전 사건의 검시 자료를 찾아보게 되는데, 이상하게 가운데 발가락이 긴 시신의 모습을 보고는 이 시신이 사실은 온다이 쿠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겐지로가 예전부터 이 마을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도시에서 생활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무엇을 했냐 찾아보니까 활동사진의 변사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당시로서는 연예인과 맞먹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무성 영화가 사라지면서 직장을 잃고 이제 마을로 내려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민간승전이라는 책을 찾게 되어서 가지고 오는데, 이 책의 저자가 바로 그 사라진 촌장 호안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에는 이 마을의 공놀이 노래가 끝까지 기술이 되어 있었다는 건데, 내용은 처녀 중에 제일 미모가 빼어난 자물쇠집 아가씨가 열쇠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자를 맞았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죽은 건 자물쇠집의 오조라 유카리가 아니잖아. 온천 집안의 사토코잖아요. 이건 범인이 실수로 착각했기 때문이니까 분명 다시 살인을 하러 올 거라고 생각했고, 킨다이치는 몰래 자물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범인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데, 자, 범인이 나타날까요? 물론 나타나겠죠? 자, 이후에는 범인이 누군지 밝혀집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시고 바로 누가 범인인지 공개를 할 텐데, 용의자가 누가 있을까? 사라진 촌장 후안일까요? 아님 과거 온다이 쿠조를 죽이고 시신을 바꿔치기 한 겐지로가 돌아온 걸까? 그것도 아니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죄, 뭐가 죄인진 모르겠지만 암튼 죄 거북 집안의 가나오일까? 자, 그럼 공개를 하는데, 긴다이치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군가 노파 분장을 하고선 오조라 유카리를 해하려고 쫓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이를 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누군지 확인하게 되는데, 그건 거북 온천의 주인인 리카였어요. 그럼 왜 리카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건지 확인해야 될 텐데, 긴다이치는 고베로 갔을 때 민간 승전만 구한 게 아니라 겐지로가 변사로 활동했던 당시 사진도 구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츠코, 사키에, 하루에 이 세 사람에게 보여주는데, 그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온다이 쿠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불에 타 죽은 사람은 겐지로기도 했지만 온다이 쿠조기도 했던 것, 한마디로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었던 거였어요. 빠밤. 겐지로는 도시에서 변사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이제 실직을 하게 되고, 아내 리카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당시 무언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서 투자를 해달라고 한들 마을에 뭐 작은 가문 사람의 말이라고 이제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다이 쿠조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던 겁니다. 평소 변사를 했던지라 연기를 할 수 있었고, 안경과 수염으로 얼굴을 가리고선 술잔 집안에 찾아가서 투자를 요청했던 거예요. 때마침 술잔 집안은 이제 저울 집안이 이제 포도 농사로 잘 되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에 응하게 된 거였죠. 마을에서는 외지인이 오면서 활기를 띠니까 좋아하게 됐고 당시 마을 처녀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게 되는데 겐지로는 그동안 작은 가문의 아들이라고 천대받은 상황에 복수라도 한다는 마음으로 각 가문의 여성들과 연문을 쌓고는 결국 모두들 탁탁탁 임신을 시키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였어요. 당연히 근데 그런 모습을 제일 안 좋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는데 그게 바로 본처인 리카였습니다. 리카는 남편 겐지로가 이제 온다이 구조 행세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이제 말할 수가 없이 그냥 소가리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온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자물쇠 집안의 하루에와 사귄다는 말까지 나돌자 참지 못하고 죽여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헌데 이 모습을 당시 마을 촌장 후안이 보게 되었고 증거를 인멸하게 도와줬던 겁니다. あんたは何もしていない。詐欺師の女が源次郎を殺して逃げたのだと。お正屋さんの入れ知恵で事実は作り変えられた。 원래 촌장이 살고 있는 거처가 거북 온천 집안의 소유였다고 제가 했잖아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리카는 촌장한테 거처도 주고 매달 생활비도 주고 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건데 그러다가 아들 가나오에게 혼담이 오가는 때가 되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 대상이 죽은 남편이 밖에서 낳은 자식들인 야스코와 후미코였던 거죠. 그리고 때마침 오조라 유카리마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 리카는 행여나 이러다가 진짜 남매끼리 결혼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염려해서 이 사건을 벌이게 된 거다라고 나옵니다. 우선 모든 비밀을 알고 있던 촌장 후안을 죽인 후에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었고 이후 이제 각각의 처녀들에게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으니 그 비밀을 알고 싶다면 혼자서 이곳으로 오라는 식의 편지를 남겼던 건데 그렇게 이제 야스코와 후미코를 죽였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카가 사람들을 죽인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게 그게 바로 딸인 사토코였어요. 도중에 보면은 사토코가 노파의 손에 이끌려 어딘가로 향하는 야스코를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어라? 저 노파 우리 엄마인데? 라고 하면서 사토코는 눈치를 좀 챘던 거죠. 이후 자신의 어머니가 오조리 유카리마저 죽이려고 편지를 전한 사실을 알게 되고는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게 혹시 나 때문인가 오해를 해서 내가 어머니의 사륙을 막아야겠다 싶은 사토코가 오조라 유카리 대신 나갔다가 자신의 딸인지 몰랐던 리카의 손에 죽고 말았던 겁니다. 헌데 그럼에도 리카의 복수심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렇게 또 한 번 오조라 유카리를 죽이려 했던 거였는데 잡히고 만 거죠. 리카는 모든 게 밝혀지자 애초에 모든 건 남편 겐지로 탓이었다고 하면서 끝까지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다 늪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이 되는데 남겨진 사람이 있죠. 고북 온천의 장남 가나오가 남았잖아. 어찌 보면은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연인도 죽었지, 자신을 좋아해준 친구도 죽었지, 뭐 어머니는 물론이고 뭐 여동생까지 다 죽었는데 이 졸렬한 귀수촌 사람들은 힘들지, 기운내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이 살인자의 자식이 이랬을까? 결국 가나오는 이 마을에서 못 살겠다 하면서 마을을 떠나게 되는데 배달은 이복 남매죠. 지금은 스타가 된 오조라 유카리가 축제 때 오라버니 노랫소리를 들어봤는데 음색이 너무 좋았어요. 저와 같이 도시에 가서 성공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윗세대들은 아사리판이 났지만 밑에 자식들은 이렇게 뭔가 좀 훈훈하게 끝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2009년 제작된 단편 드라마 내용을 토대로 나름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싶게 제가 요약을 했고요.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르거나 생략된 부분이 상당하다는 걸 아실 텐데 영상화된 요소 고유의 맛은 있었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이 작품만 영화로 2번, 드라마로 6번이나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모든 작품을 다 찾아볼 수는 없었고 비교 삼아서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2019년에 제작된 버전의 경우는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술잔집과 저울집의 경쟁 구도가 더욱 두드러지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林さん安子あんたがやりに去ったんじゃろ何を言うとるかこの人からね
아들 가나오의 혼인과 관련된 부분의 비중이 이제 늘어난 게 원작의 요소를 살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고요. 1977년에 제작된 극장판 같은 경우는 첫 장면부터 가나오와 야스코의 키스신으로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극 중에 그냥 경찰이라고 퉁쳤지만 다치바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이제 범인으로 나오는 리카를 오래전부터 연모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후 범행이 밝혀지고 난 후 다치바나가 보여주는 애틋함이라든지 헛헛함 이런 게 매력이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킨다이치 시리즈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작품 중 하나고요. 초반 촌장이 내 아내는 8명이었어 라고 한 부분부터 복선을 염두에 둔 구성이라거나 죽은 시신의 정체가 과연 누구일까 고민했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반전이 재밌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과 교제한다는 요소가 이야기를 관통하는 소재이긴 한데, 이 또한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남성들이 죽고 시골에 남겨진 여성들의 시대상을 반영한 작품이지 않을까 하면서 끝맺음을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